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 방수 등급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뭐 그러면서 뭔가 이제 애플이 마케팅을 하겠죠. 잠수용 아이폰?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가 실제로 출시를 하려면 아직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유출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애플의 트렌드를 보면 뭔가 일반 라인업보다는 이렇게 프로 라인업에 전부 다 몰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판매량도 일반보다 프로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능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번 프로의 외관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역시나 프레임인데요. 기존의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티타늄 프레임으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티타늄이 들어가는 게 아닌 더 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만 들어간다고 알려진 적도 있었죠. 이 울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프로 맥스가 울트라로 변경이 돼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에 이 울트라가 별도의 모델로 하나 더 추가되어서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모델이 나온다면 프로 맥스보다 한 단계 위인 가장 프리미엄 아이폰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최근까지 나온 유출 소식에 따르면 프로 라인업 모두 티타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티타늄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도 더 내구성이 좋고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다만 티타늄의 단가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높기 때문에 아이폰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의 가격이 국내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모두 올라갔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동결이 되었죠. 만약 티타늄 아이폰이 나온다면 미국에서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계속해서 외관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의 마감도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평평한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끝부분이 약간 둥글게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애플워치 7이나 8을 보면 디스플레이의 끝부분이 약간 둥글게 떨어지잖아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젤도 역대급으로 얇아지는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상하 좌우 베젤 사이즈 모두 1.55mm로 나온다고 합니다. 1.55mm면 현재 나와있는 스마트폰들 중 가장 얇은 베젤 사이즈인데요. 베젤이 엄청 얇은 걸로 유명한 샤오미의 제품도 제일 얇은 부분이 1.61mm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준다면 정말 역대급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베젤 사이즈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아이폰 11 같은 것만 봐도 현재 나와있는 아이폰 14과 비교를 해보면 베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저도 몇 년 전에 썼을 때는 그게 베젤이 심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베젤이 얇아진다는 건 사용자에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번에 디스플레이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의 방식이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아이폰 SE나 아이폰 8 여기엔 홈 버튼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이 홈 버튼이 실제로 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진동 피드백이 오는 방식입니다. 이 솔리드 스테이트가 그런 방식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물리적으로 눌리는 버튼은 아니지만 눌렀을 때 진동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그런 버튼입니다. 이 방식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적용된다는 소리예요. 최근에는 렌더링도 나왔는데요. 원래 버튼을 보면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렌더링 속 버튼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긴 막대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누르거나 아래를 누르면 진동 피드백이 오면서 볼륨 버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체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바로 음소거 스위치인데요. 이게 원래 딸깍하고 스위치 형태로 바꿔주는 방식이었잖아요. 이 음소거 스위치 역시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도 누르는 방식 버튼으로 바뀔 거라고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플에서 이렇게 버튼을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바꾸면 구멍이 더 적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 방수 등급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애플이 마케팅을 하겠죠. 잠수용 아이폰?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실제로 이 경험이 좋을지 아니면은 좀 위화감이 많이 들지 이런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떨지. 그리고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애플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버튼이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예 뚫어버릴지 아니면 어떻게 센서를 통해서 뭐 가능한가?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A17 바이오닉 칩셋의 탑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4 프로에 들어가 있는 게 A16 칩셋이죠. A16 같은 경우는 4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최근 소식에 따르면 A17 바이오닉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이 공정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가 있게 되고 당연히 더 고성능, 고효율 칩셋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얼마 전 A17 바이오닉의 벤치마크 점수가 유출되었는데요. 솔직히 너무 높은 점수였기 때문에 이게 뭐 합성 아니냐, 조작이다, 말도 안 된다 등등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이 점수보다 약 10% 정도를 낮게 보아도 현재 A16 칩셋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였는데요. 심지어 M1 프로세서보다도 더 높은 점수였습니다. 만약 이 점수가 사실이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공정이 바뀌는 만큼 상당한 성능 향상을 예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램도 기존보다 더 높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모두 6GB의 램이 들어갔는데요. 15 프로에서는 이게 8GB로 올라간다고 해요. 물론 6GB 환경에서도 특별히 뭐 M 리프레시나 뭐 이런 게 많이 발생한 적은 없었는데 뭐 그래도 아주 간간히 무거운 프로그램들을 복수로 돌릴 때 가끔 발생하긴 했었어요. 원래 램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뭐 램이 많으면 당연히 이런 현상도 더 적어지는 건데 이번에 램 용량이 커진다고 하니까 기존에 램 용량 때문에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번 아이폰 15의 굉장한 이슈몰이 중 하나였던 게 바로 USB-C 포트의 등장이었습니다. EU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결국 애플을 꺾은 셈인데요. 아무튼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일반 라인업, 프로 라인업 모두 다 USB-C 포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양쪽 다 적용을 해주는 건 너무 좋지만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예요. 현재 라이트닝 포트의 전송 속도는 480mbps를 지원합니다. USB 2.0의 속도죠. 그런데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에서는 이 속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USB-C가 들어가도 동일한 속도라고 해요. 하지만 프로는 좀 다른데요. 프로에는 적어도 USB 3.2나 썬더볼트 3 규격을 지원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USB 3.2는 최대 20GBps, 썬더볼트 3는 최대 40GBps의 속도죠. 원래 속도보다 적게는 40배에서 많게는 80배가량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보면 어쨌든 프로 라인업에는 더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점은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에 좀 찬물을 껴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바로 속도 제한을 건다는 거였어요. 뭐 이게 충전 속도나 데이터 전송 속도 뭐 이걸 다 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플에서 인증하는 이 MFI 마크가 없는 제품을 쓰면 데이터 전송 속도나 뭐 충전 속도에 제약을 건다는 소식이었어요. 최근 EU에서 애플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충전 속도에서만큼은 보장을 해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도 같이 보호가 되냐?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애플이 맘먹고 하면 데이터 전송은 제한을 걸 수 있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애플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떤 식으로 이 MFI 인증을 이용할지 이건 좀 소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드디어 이번 시리즈부터는 라이다 스캐너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한층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라이다 스캐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알게 모르게 은근히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AR을 사용할 때도 이용이 되곤 하는데요. 소식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소니에서 개발한 새로운 라이다 센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뭐 증강현실에 대한 준비나 야간 모드 카메라 발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카메라 자체의 성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잔망경 렌즈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기존 14 프로에서는 3배 광학줌을 지원했죠. 그런데 이 15 프로 맥스에는 최대 6배의 광학줌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잔망경 렌즈는 현재 갤럭시 S23 울트라에 들어간 렌즈죠. 갤럭시 같은 경우는 S20 때부터 잔망경 렌즈를 이제 탑재했는데 이 렌즈를 통해서 뭐 100배 줌이 가능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이 되기 시작했죠. 잔망경 렌즈의 도입으로 광학 줌 기능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고 디지털 줌의 개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선명한 사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프로 맥스에만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렌즈 수급에 따라서 적용 모델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프로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넣어줄 거면 프로 라인업 모두 다 넣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게나 크기 때문에 맥스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냥 둘 다 지원해주면 좋겠죠.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는 와이파이 6E의 도입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는 와이파이 6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 6도 굉장히 빠른 규격인데 이것보다 와이파이 6E가 좀 더 빠른 규격인 거죠. 와이파이 6와 와이파이 6E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역폭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속도와 안정성의 차이입니다. 6E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와이파이 6는 2.4GHz와 5GHz의 대역폭을 제공하는데 와이파이 6E는 6GHz 대역까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와이파이 6 대비 2배 정도 빠른 규격이라고 해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와이파이 6나 와이파이 6E가 지원되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 일반 가정이나 어떤 뭐 이런 공공기관들의 이 와이파이 6나 와이파이 6E 이 라우터들이 공급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도 속도를 다 못 쓰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갈 여러가지 새로운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리를 하면서 뭐 좀 마이너한 변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는 좀 존버하시는 분들도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요. 아직까지 뭐 출시일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소식들이 분명히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것들도 빠르게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